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여러분들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2월 7일 4시 45분 박셀바이오 종목 진단 브리핑을 진단을 좀 해주시라고 댓글로 요청을 주셔가지고 박셀바이오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기업인데 일단 공부를 좀 해보면서 어떤 기업인지 좀 알아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알아봤는데 어, 공모 2020년 9월 달쯤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이 되고 나서 한 1000% 가까이 좀 급등을 하는 이 엄청난 전설의 종목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시가총액이 지금 한 5천억 원 가량이 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바이오 종목이에요. 바이오 종목이다라고 하면 약간 도박성이 좀 있긴 하죠. 실적을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종목을 실적을 보는 사람이 뭐 저 말고 더 있겠나 싶겠지만 일단 주식이 기업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되든가 아니면은 뭐 실적에 반영이 되든가 둘 중 하나는 돼야 된다라고 돼야 된다. 지금 봤을 때 실적이라도 받쳐주든가 아니면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되든가 둘 중 하나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어떤 기업인지 한번 좀 알아봤는데 자,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공모가가 3만 원이었습니다. 9월 22일에 공모가 3만 원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비해 가지고 1000% 상승률 1000%까지 올라갔다. 공모가가 3만 원이었다. 3만 원이었는데 일단은 공모가가 3만 원이었는데 만 원. 이 무상증자하고 뭐 권리락 효과가 좀 있었으니까 한 2만 원대 움직이고 있다가 권리락 효과가 50% 있었죠. 50% 수정을 좀 받았으니까 이 만 원으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기준 주가가 변경이 됐으니까 2만 원대에서 29만 원까지 50%였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40만 원까지 갔겠죠. 3만 원에서 29만 원을 기록 중이다. 권리락을 반영을 시켰으니까. 권리락 50%를 반영시켰으니까 그렇지. 자, 이날 장초반 29만 원을 기록해서 30만 원에 코앞에 뒀다. 약간 이런 상황들에서 공모가 3만 원으로 대비해서 1000% 넘게 3만 원을 해서 권리락 이 무상증자를 받았다라고 해도 엄청난 상승률이잖아요. 그래서 권리락을 무상증자를 받고 나서 무상증자 받은 그런 물량들까지 다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아직까지 충격에 쌓여 있는 충격이 물량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에 받았어요. 3만 원에 받았는데 주가가 좀 올라가가지고 29만 원까지 권리락 50% 아니었으면 지금 40만 원, 50만 원이었잖아요. 무상자를 받고 뭐 일주당 뭐 일주를 줬겠죠. 50%니까. 자, 이거 보시면 당시 2020년 12월 14일에 일주당 일주 무상증자를 해줬단 말이죠.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그대로 무상증자 일주를 갖고 있었을 때 일주를 받고 이게 3만 원에 아니면은 뭐 2만 원에 50%니까 2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뭐 이때 당시에 뭐 30만 원까지 갔다가 또 50만 원 이때는 권리락 효과가 반영이 됐으니까 이때는 한 29만 원이 된 건데 좀 복잡해요. 복잡한 상황들인데 자 이게 밑에 샀었더라고 해도 여기서 팔아도 뭐 무산자를 납입이 됐었더라고 하면 분명히 이득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주가 2주가 되고 수익권이니까 다 팔아버리고 물량도 증가가 됐고 주식수도 증가가 됐고 무상자 받고 차익 실현 매물들을 놔주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런 충격 때문에 한탕 제대로 했죠.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뭐 지금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상장 버프도 좀 많이 유동성장세 버프도 좀 많이 받았었고 무상증자 득도 좀 봤습니다. 무상증자를 할 거다라는 그런 소문들 때문에 많이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가지고 권리락 발생을 하고 무상증자 받고 빠져나가는 매물들. 실질적으로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긍정적으로 된 것도 물론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바이오라는 걸 봤을 때는 기대감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기대감. 실적이 적자가 좀 나고 있는 기업에
실적이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기업이니까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항암 면역 치료제 플랫폼. 자, 그래서 일단 어떤 기업인지 이 기업 들어와 가지고 이 실적 발표 어, 이 내용들을 좀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박스루킨이라고 항암 면역 치료제라든가 치료 플랫폼 그리고 백스DC, NK, 박스루킨 그리고 항암 면역 치료 플랫폼 왜 박셀바이오인가 이런 내용들 좀 나와주고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항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돼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치가 가장 많이 반영이 좀 되기 위해서는 임상이 통과가 되고 임상 진행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주고 이 신약이 개발되는 것들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들을 좀 봐야 된다. 여기 홈페이지 와서 R&D 기술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면 간세포 암종 지금 임상 이상 지금 통과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초기 임상 이상 초기 임상 이상 그리고 R&D 간세포 암종이라든가 전립성 암종 최종 암종 다 암이에요. 다발 골수종 여기는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직 임상을 돌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품목 허가 박스르킨 15 반려견 항암 명염 치료 여기 품목 허가를 지금 받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시판을 못했습니다. 시판을 하지 못했어요. 이걸 시판을 하든가 이 반려견 항암 면역 치료제라 가지고 뭐 사람 대비해 가지고 약물이 엄청나게 메가톤이다 막 그렇게 마일스톤을 기대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좀 어렵긴 하겠죠. 임상 이상 뭐 이런 다발 골수종 치료법 이렇게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새로운 소식들은 좀 없는 상황들이에요. 박스루킨 15 이거는 동물성 어 동물을 위한 그런 치료제잖아요. 항암 면역 치료제. 반려견 전용 항암 면역 치료제입니다. 반려견 우리나라 반려견 시장이 좀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보다야 이게 좀 시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지금 품목허가 시판은 아직 안 되고 있다. 홈페이지 들어오면 확인이 되겠죠. 자, 물론 여기에 대한 임상이 통과가 됐다. 이 약물 간세포 암종이라든가 전립성 암종, 뭐 재발성 불균성, 다발골수증 임상 일상에 통과가 됐다. 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은 주가가 다시 기대감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력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움직임들 자체가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간세포 함정이라든가 이게 임상 이상에서 뭐 이걸 뭐 통과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중간 결과 중간 뭐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 다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서도 아직까지 이 매집봉이라는 게 매집을 지금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하는 매집봉이라든가 주가 하락을 방어를 시켰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약간 이 매집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미미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주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해줘야 된다. 방어를 해줘야 되고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약간 통통통 튀어 올라가는 약간 비교 대상은 아닌데 거래량들을 보면은 약간 거래량 매집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잘 나와 있는 게 휴머시스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매집봉이 급등하기 전에 좀 매집봉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나와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해주면서 매집봉이 이런 식으로 주가 하락을 일단 방어를 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돼요. 약간 이런 매집이 좀 된 다음에 좀 올라가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뭐 주가 하락을 방어를 했다. 주가가 바닥이다 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상태인 거고 거래량도 주기적으로 좀 나와주는 시차도 조금 좀 긴 상황들이고 아직까지 조금 주가가 매집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좀 특징적인 소식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기적인 부분들을 좀 길게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상장한 지 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존속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들고요.
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나중에는 좀 특징적인 소식들이 좀 들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 임상에 대한 부분들, 스케줄적인 부분들 이건 회사 내부적인 관계자들만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근데 뭐 특징적으로 아직까지 뭐 거래량들이 좀 동반이 되면서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당분간은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조심스럽게 들긴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셀바이오 뭐 좋은 말씀 못 드려가지고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시라고 믿고 이렇게 진단을 제 개인적인 생각들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